자, 6주차 2차 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이 아동복지 이제 실천 과정에서 이제 계획 단계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사정 단계가 있었고 이제 초기 상담 접수 단계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계획 단계가 있죠. 이제 계획 단계는 사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얻은 정보에서 알아가는 단계, 사정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 해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바로 말 그대로 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아동의 가족의 욕구, 또 문제의 원인, 또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이제 이런 거를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하고요. 또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전략과 서비스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현실적이면서 도전적인 목표를 균형 있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둔다. 이 얘기는 가족과 아동이 있다면은 어떤 문제에서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때는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고 아동이 가장 이익이 되는 최선의 최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 그 얘기예요. 가족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아동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가족을 이제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시켜서 본인들의 의견과 이 선호가 반영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동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면은 무엇을 달성하고 싶니? 라고 이제 물어보거나 또는 뭐 그림 등을 통해서 이 목표를 같이 그려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가족에게는 우리 아이가 뭐 6개월 뒤에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치, 이 기대를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전문가의 견해와 조율해서 현실성 있는 어떤 합의된 목표를 이제 확정하는 게 바로 이제 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하더라.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아동 간의 어떤 상호 계약이 필요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했으면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개입 단계에서는 이 수립된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전의 핵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개입하니까. 그래서 아동과 가족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자원 연계 이런 다양한 방법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아동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아동을 둘러싼 어떤 가족 환경, 이 가족 환경에 대한 개입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아동과 가족과 다 함께 노력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개입 단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개입에서는 아동에 대한 개입을 하고 가족에 대한 개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한 개입은 어떤 개별적 지원 활동, 아동에 대해서 그래서 아동의 어떤 정서 행동 또 뭐 발달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상담 및 치료 기법이 이제 활용되는 게 아동에 대한 개입이고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개입을 할 때는 미술 치료, 동화 이야기 기법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 이제 분노 조절이 어려운 아동에게는 인지 행동 치료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사회기술이 부족한 아이 이런 아이에게는 역할극을 통해서 인사법, 대화법 이런 걸 가르치는 기술 향상 훈련 이런 것도 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개입 관계에서 이제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를 해야만이 사회복지사하고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효과적인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일관성 있게 사회복지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아동에 대한 개입을 할 때는 어떤 즉각적인 강화,
즉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칭찬을 한다든지 뭐 스티커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아동에 대한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족에 대한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와 양육자 역할 이런 것이 이제 아동 복지에 이제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 교육 또 부모 훈련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개입은. 그리고 체벌 대신에 다른 훈육 방법을 또 배우기도 하고요. 그 밖에 뭐 또 형제 자매에 대한 개입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족 체계에 대한 어떤 강점, 이런 것을 부각을 시켜서 어떤 칭찬하기,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외부 자원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개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불화가 심하고 그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외부 자원을 끌어들여서 어떤 경제적 어려움 또 가정의 긴급 생계비 자원봉사 연계 이런 거로 또 도와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개입 단계에서는 개인에 대한 개입, 아동에 대한 개입, 즉 개인에 대한 개입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개입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이제 기술이 요구되고요. 그리고 아동 및 부모 또 가족 체계 욕구에 대한 어떤 적절한 개입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에 대한 개입은 이 아동은요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미숙하고 또 낯선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아동과 언어적 의사소통 이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소통도 알아차려야 되죠. 그래서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야 되고, 또 이 아동의 언어 표현을 경청하고 생각, 느낌, 바람, 의견을 이끌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아동에 대한 개입으로 들어가죠. 특히 이제 면담할 때는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아동의 언어나 행동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을 해야 되고요. 또 경청하기는 이제 아동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질문에 답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해서 긍정적이고 무조건적인 관심을 또 보여야 되는 그런 상담사의 태도가 들어갑니다. 질문하기는 이제 폐쇄형 질문보다는 아동이 자유롭게 표현하게끔 개방형 질문을 해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한 개입은 가족치료 기법 등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집단에 대한 개입 이것은요, 유사한 문제 또 목표를 가진 여러 아동이나 가족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이제 집단에 대한 개입 방법이죠. 그래서 아동에게 이 집단 경험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과 지지를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기술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기술 훈련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래서 아동들은 또래들과 역할극, 게임 등을 하면서 올바른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우게 되죠. 또 또래 집단에서 모델링이 일어나서 서로를 보고 이제 배우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문제를 다른 친구들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이 아동들이 또 심적 안도감을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정서적 지지도 하면서 또 서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치유도 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집단 상담 또는 치료 집단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자조 집단 또 부모 상담 모임 이제 이런 것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제 새로운 전략을 서로 모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동과 가족을 또 적절한 집단이 있는 데서 참여시키게 함으로써 어떤 집단의 역동성을 잘 관찰해서 장점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우리 가족이 또 배우게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집단에 대한 개입도 유사한 가족들이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실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담 형태가 집단에 대한 개입이더라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동의 사회성에 관한 개입 또는 또래 관계 지지를 위한 개입, 또 아동 개인의 정서적 문제에 관한 개입, 이런 비슷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어떤 집단 상담 방식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평가 방법, 이것은 이제 계획을 해서 개입을 해서 이제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개입 다음에 이제 평가 및 이제 종결 단계가 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집단 상담은 이제 유사한 문제나 목표를 가진 아동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재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제 집단 상담의 경우는 이제 사회적 적응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집단 상담이 또 어울리고 이제 개별 상담은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고 또 원인과 해결이 복잡한 경우에 이제 필요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 상담은 어떤 정서적 문제, 그러니까 의심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아동 경우에 이제 유익하고요. 집단 상담은 이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하고 또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를 알아야 하는 경우에 또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가 방법은 이 평가 및 이제 개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평가 및 종결 단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평가 방법은 목표 달성 정도 이것을 파악해서 더 이상의 서비스가 없어도 스스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정 기간 이제 개입을 실행한 후에 그 성과를 검토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또 아동의 상태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제 이런 것을 확인하고요. 향후 과제가 남아 있는지 또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종결은 이제 실천 과정의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초기부터 이제 계획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어떤 개입의 효과성, 또 이 과정을 다각도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평가할 때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이제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는 사정 단계에서 활용했던 어떤 표준화 도구 이런 것을 다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목표 달성 여부를 이제 수치화해서 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에 아동의 불안 수준, 이것을 이제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이게 8점으로 평가가 됐다면, 이것이 종결했을 때 끝났을 때 다시 평가했을 때는 4점으로 나왔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불안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치화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정량적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성적 평가는 뭐 관찰 기록이나 이제 면담을 통해서 질적으로 이제 변화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성적 평가는 면담, 관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 정량적 평가는 수치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또 자기 평가를 실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처음에 설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이제 변화를 측정하는 것인데, 만약 이제 목표가 부분적으로만 달성되었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종결이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입을 연장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다시 이제 검토해야 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이후에 이제 비슷한 사례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 시에 이제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기관의 어떤 프로그램 효과성, 이런 효과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어떤 주관적 경험, 이걸 모두 수렴해서 아동의 상태를 이 상태를 종합 평가하고 그 내역을 기록으로 꼭 남겨야 합니다. 자, 그럼 종결 방법은요,
평가를 통해서 이제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제 종결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종결 단계에서는 아동과 가족이 서비스 종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이제 준비하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되죠. 갑작스럽게 종결해 버리면 서로가 충격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해서 아동이 갑작스러운 충격에 충격받지 않게끔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해야 되겠고요. 또 몇 회의 상담이 남았을 때부터 이제 우리 상담이 2번 남았구나, 끝나기 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렴,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자가 얘기를 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대비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결 회계에는 그동안의 이제 가정을 요약 및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또 하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는 또 아동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시각적인 자료, 그래프나 뭐 이전에 아동이 그렸던 그림,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너는 밤에 혼자 자기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어떻니? 스스로 잘 자니? 하고 이런 구체적인 변화를 이제 질문으로 짚어보면서 아동이 내가 요즘에는 혼자 잘 자지 하고 스스로 이제 변화를 느끼게끔, 또는 스스로 성취감을 갖도록 이런 피드백을 구하면서 또 아동의 소감을 말해보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종결 방법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대비 전략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차후에 또 후속 연계도 해줄 수 있으니까 또 언제든지 내방을 하라, 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면서 종결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게끔 또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다 사례가 다르지만 유사 사례도 있고, 그런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 아니면 사회복지사의 대처 방안, 대응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례 관리를 잘 하면 이것이 나중에 내담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상담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통합 사례 관리의 개념과 필요성을 보면은요, 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 간의 어떤 통합과 조정, 이것을 통해서 서비스의 중복, 단절,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합 사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이것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 복합적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어떤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도 통합 사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 관리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는 서비스의 개별화, 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복과 단절의 최소화, 또 생애 주기별 서비스 제공, 또 욕구 수준에 맞는 양과 질이라든지 서비스 내용, 또 제공 방법에 따라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욕구 수준, 이 욕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단순 보호 서비스가 아닌 어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리 정서, 사회적 욕구, 이것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인 삶의 질 향상, 이것을 위해서 서비스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 연속적으로 어떤 다차원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이 또 사례 관리의 기본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문직으로서 사례 관리자의 책임을 가지고 유사 전문직과 차별화된 개입 요구에 사례 관리는 또 중요하고요. 또 가정 방문을 원칙으로 아동 가족의 환경에 대한 개입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과 가족의 어떤 개별적인 실천 기술, 지역사회 실천 기술 이런 통합의 원칙에도 적용되는 게 바로 사례 관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통합 사례 관리를 접수하고 사정하고 계획하고 실행 점검 이제 종결을 하는데 여기서 계획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을 때 이제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고 점검하고 종결하는 이 부분 이제 서비스랑 연계가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례 관리를 할 때는 접수합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아동이 주변 환경 정보 수집을 하고 또 대상자 발굴하고 초기 상담하고 이제 인적 정보를 또 파악을 하죠. 아동과 가족의 주거라든지 가구 유형이 어떤지 또 가족 상황은 어떤지 뭐 소득 현황이 어떤지 또 사례 관리자의 대상자 정보 등을 파악하죠. 그리고 이제 아동 발달 사정은 이제 아동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 위기 기획도 하고 집중 사례 관리도 하고 일반 사례 관리도 하고 또 비사례 관리 그리고 아동 복지 서비스 연계 여러 가지 이제 사례 등급별 이런 개입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계획을 할 때 사례 회의도 하죠. 사례 관리 과정에서 계획하고 그 다음 사례 점검, 또 종결 여부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사례 회의는 그래서 주 사례 관리자와 사례 조정자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입의 우선 순위도 결정을 하죠. 사례 회의를 할 때는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첫 사례 회의에서는 문제 및 욕구 분석하고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판단해서 이 대상자에 맞는 어떤 타깃은 의뢰 여부가 필요한지 그 부분도 이제 첫 사례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서비스 개입 여부 및 서비스 내용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변화가 어디까지 변화가 되었는지 그 부분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장단기 이 장단기 이제 목표 및 그리고 신규 목표까지 이제 수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종결 사례 회의를 할 때는 종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지속적으로 더 개입을 좀 해야 될지 이런 종결 여부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례 관리 과정에서 일어난 대상 아동 및 가족의 어떤 변화도 이제 논의를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후 관리 계획이 또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사례 관리 대상자와 서비스 연계 대상자를 이제 확정하는 것이고요. 서비스 제공 계획에서는 사례 관리 장단기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때 아동과 가족의 의사 이것을 적극 반영을 하고요. 또 계획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슈퍼비전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행은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자원과 연결을 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개입 또 가족에 대한 개입을 했을 때 이 가족에 대한 문제가 단순한 갈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 문제와 연결이 됐다면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개입을 해야 되니까 사회적 자원을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의 자원을 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지원, 보조 이런 걸 또 연결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검할 때, 모니터링 할 때, 서비스의 적절성 점검하고요. 또 아동의 변화, 이런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이행 여부, 또 변경 내용 및 사유가 뭔지, 진행 상태는 어떤지, 서비스 제공 사항은 어떤지, 이런 개별 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평가를 하죠. 서비스의 제공량이 어느 정도인지, 서비스 내용은 어떤지, 제공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또 대상자 실태, 그리고 변화, 이런 대상자에게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성을 또 확인하죠. 사례 목표 달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계획에 따른 실행 사항은 어떤지, 아동의 변화 정도 등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사례 회의할 때 아동의 상황이 변화되었는지, 연계는 잘 이루어졌는지, 또는 희망하는 결과가 달성되었는지, 또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또 서비스 제공 계획은 이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사례 회의에서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점검 모니터링 할 때 아동발달 재사정, 이것은 이 사례 등급에 따른 주기에 맞추어서 재사정을 실시하고요. 그 결과를 고려해서 사후 관리 기간, 이런 연계가 필요한지, 이런 종결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 아동의 문제, 또 욕구 변화, 이런 정도를 다 평가를 해서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지속개입 여부, 또 서비스 결정, 이것을 위한 도구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결 심사를 또 실시하죠. 그래서 이 아동 및 가족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서비스 재검열을 위해서 연락을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또 재접촉 방안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